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중간고사 끝, 지금부터 고민합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 중간고사가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그리고 고민해야 될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블로그 콘텐츠나 이 영상 콘텐츠가 올라갈 때쯤이면 중간고사를 마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주말 내내 중간고사 끝났다고 놀아 제끼는 것보다는 오늘 콘텐츠에서 석소장이 말씀드리는 요소들을 꼭 시간을 들여서 고민해보는 것을 추천드리니까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다른 영상은 안 보시더라도 오늘 영상은 꼭 한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3학년 1학기의 중간고사의 경우에는 3학년 1학기 기말고사와 다르게 여러가지 의미들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기말고사가 끝난 시점은 표현 그대로 이미 다 종료되어 버린 내신과 비교과를 갖고 활로를 찾아야 되는 반면에, 중간고사가 끝난 시점에서는 여러가지 갈림길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승산이 있는 길을 추려내야 하는 이런 선택의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간고사가 끝난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시 지원 전략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경우도 생기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시 지원 시점에서의 예상치 못한 변화가 중간고사 이후 시점에서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인지를 모르는 만큼 3학년 중간고사를 마친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는 오늘의 콘텐츠를 제발 잘 좀 참고를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로는 내신에 대한 선택과 집중입니다. 여기서의 선택과 집중은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더 공부하고 덜 공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비교과 부분에 대한 선택과 집중 역시 포함된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꼭 참고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우선은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선발 전형, 그리고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 마지막으로 고려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을 노릴 정도의 내신 기준 최상위권 학생이라면 선택이고 집중이고 할 것 없이 기말고사에서도 모든 과목에 최선을 다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 학생들은 석소장이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아서 잘 챙기는 학생이기 때문에 석소장이 따로 말씀을 드릴 점이 없습니다만, 최상위권 학생들을 제외한 준상위권 그리고 중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기말고사까지 챙길 과목과 버릴 과목을 선택을 하셔야만 합니다. 내신은 당연히 고고익선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려왔던 석소장이 올해 들어서 준상위권 및 중상위권 학생들에게 챙길 과목과 버릴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고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데, 왜냐하면 지원 대학교와 전형 자체가 정해져 있는 최상위권 학생들과 다르게 이 준상위권과 중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시 지원 시점에서의 내신 또는 모의고사 등 여러분들의 강점 분야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전형 간의 다양한 조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석소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나는 무조건 학생부 종합 전형만 노리고 있는데, 아니면 나는 무조건 학생부 교과 전형만 지원을 할 건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석소장의 경험상 중간고사가 끝난 직후에 가상수시 지원 전략과 기말고사가 끝난 직후에 실제 수시 지원 전략은 최소 60% 이상 가량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중간고사가 끝난 시점까지만 해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던 대학교의 전형이 기말고사가 끝난 시점 이후부터는 한없이 높아 보이거나, 아니면 중간고사가 끝난 시점까지만 해도 생각지도 못했던 대학교의 전형이 기말고사가 끝난 시점 이후부터는 덤벼볼 만한 전형으로 보이는 것인데, 석소장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바로 올해부터는 최상위권 및 준상위권 대학들 중에서도 진로선택 과목 등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순수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할 수가 없는 대학들이 존재한다는 점인데, 이전에 고려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산출식 분석 콘텐츠를 살펴보신 분이라면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임에도 교과 80% 서류 20%의 비중으로 운영이 될 뿐더러 절대평가 과목 기준으로 같은 A등급이라 하더라도 A등급을 획득한 학생의 비율이 낮은 학교의 학생일수록 유리한 점수를 취득을 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균관대학교 역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는 하지만 정량 요소와 정성 요소를 혼합해서 평가를 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신설을 한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 올해 입시에서는 일부 최상위권 학생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준상위권 그리고 중상위권 학생들 모두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사이에서 지원 양상의 혼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예전처럼 나는 무조건 학종이다, 나는 무조건 교과로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매우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내신을 챙길 수 있는 최상위권 학생들을 제외하고서는 자신의 전공 분야 혹은 진로 분야에 맞춰서 내신과 비교과 모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석소장이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간고사를 마친 상위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면 중간고사 시험의 난이도와 기말고사 시험의 예상 난이도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에 어떠한 과목의 내신과 비교과에 더 투자를 해야 할지 결정하셔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막연하게 모든 과목에서 최선을 다해야겠다 혹은 1등급 과목의 개수
개수를 한두 개 정도 더 늘리겠다 보다는 내 전공과 관련 있는 핵심 과목에 비교과를 더 신경 써야겠다가 여러분의 합격 확률을 오히려 더 높일 수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교과 전형에 걸려있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위한 모의고사 공부는 당연한 전제라고도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셔야만 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학교 수시 원서 접수 시에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을 해야 되는 이런 수상 경력 조합에 대한 고민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대기업 측에서 이렇게 발표한 공고문이 나와 있는데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2022학년도부터 수상 경력을 학기별로 한 개씩만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현역 학생 기준 수시 전형의 경우에는 3학년 1학기까지 최대한 5개, 그리고 정시 전형의 경우에는 3학년 2학기까지 최대 6개 제출이 가능한데, 문제는 지원 대학교의 전형과 전공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조합의 수상 경력이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는 신소재 공학과를, 고려대학교는 기계공학부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두 학교에 동시에 제공되는 수상 경력의 조합은 한 개의 조합이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자, 해당 요소가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간까지는 학생이 어떠한 양상의 수상 경력을 갖고 있었든 대학교와 입학사정관이 지원 당위성에 따라서 적합한 수상 경력을 골라서 평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인 2022학년도부터는 대학교와 입학사정관은 일방적으로 여러분이 선택한 수상 경력만을 평가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연세대학교 신소재 공학과보다는 고려대학교 기계공학부를 지망하기 때문에 이 고려대학교 기계공학부에 적합한 수상 경력 조합을 선택을 했다면 연세대학교 측에서는 이 학생은 왜 수상 경력 조합이 신소재 공학과에 안 맞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요소와 관련해서 석 소장이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이런 동일 수상 경력 조합의 제공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지원 양상이 하나의 계열로 고정되는 양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입니다. 이전까지는 전공 적합성으로 요약되는 지원 당위성만 보장이 된다면 같은 생활기록부와 다른 자기소개서로 다양한 전공에 지원을 할 수 있었던 반면에 올해부터는 학생의 실력을 표현하는 수상 경력이 제한이 되는 만큼 다른 계열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원서 구성 전공의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간고사를 마친 학생들은 수상 경력에 대해서 세 가지를 결정을 하셔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가장 지망하는 전공은 어떠한 전공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전공과 비슷한 계열의 전공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다른 의미로는 똑같은 수상 경력 조합을 제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적은 전공에는 어떠한 전공들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해당 전공에 지원할 때 수상 경력의 조합은 어떤 식으로 구성할지를 결정을 하셔야만 합니다. 석 소장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나중에 기말 끝나고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실 학생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생각해야겠다고 마냥 미뤄뒀다가는 하루하루가 중요한 원서 전략 구성 시기에 말 그대로 고라파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명심을 하셔야만 합니다. 원서 접수 철에는 자기소개서 소재와 스토리라인 구성에도 정신이 없는데 그 와중에 수상 경력 조합까지 고민을 해야 된다? 석 소장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표현 그대로 머리가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석 소장이 추후 입시철에 관련 콘텐츠를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해당 콘텐츠를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석 소장이 말씀드린 두 가지 요소, 첫 번째는 내신에 대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두 번째는 수상 경력 조합에 대한 고민, 이 두 가지 요소를 꼭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콘텐츠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석 소장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발 중간고사 끝났다고 설렁설렁 놀지 마시고 해당 요소들 꼭 고민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콘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